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별일이 없으신지. 네, 한국에서 뭐 장마도 이제 조금 끝난 것 같은데 네, 피해 입으신 분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바이러스가 창궐되는 분위기던데 모두 조심하시길 예, 기원합니다. 그래도 뭐 미국이 아니고 뉴욕에서 하루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계속 미국이 1등인 것 같죠? 예, 네, 어디서나 이렇게 1등을 해서 좋은 건가요? 어떡하죠? 어, 전혀 좋지 않고 네. 참 힘듭니다. 너무 네. 힘들죠. 근데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나온 박스오피스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박스오피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올 게 있죠? 예, 왜냐하면은 예, 저희가 얘기하는 박스오피스 차트는 이 미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북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역으로 묶일 때는 북미라고 해서 음, 미국하고 캐나다가 같이 묶이죠? 예, 예. 극장 오픈을 미국에서는 아직 못한 상태인데, 지금 방송이 나가는 8월 23일쯤에는 벌써 이틀이 지난 후겠네요. 8월 21일 날 미국에서는 조금씩 오픈을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나온 박스오피스 성적은 캐나다에서 나온 거를 지금 위주로 해서 뽑혀 있는 영화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오피스 결과는 8월 14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발표된 박스오피스 차트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반도는 없는데요. 반도가 캐나다에서 8월 7일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탑5 성적에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위가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고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영화인데, 더 스펀지밥 무비, 스펀지 on the 보고 run. 싶어요. 네, 스펀지밥 보고 싶어요, 진짜. 예. 별게 다 보고 싶어, 이제는. 아, 그래서 이게 근데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달러를 못 넘었어요. 90만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냥 90만 달러. 그래서 그게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한 영화죠. Unhinged라고 이 로드 레이지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58만 달러를 기록해서 2위에 올랐고, 로드 레이지는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 운전하다가 서로 시비 붙어가지고 서로 막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서로 뭐 너 줄래? 막 이러면서 싸움 붙는 그런 행위들을 로드 레이지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유가 이제 자유화된 곳들이 네. 많으니까 네. 이게 조금 심각해지네요. 심하게 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루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러셀 네네. 크로우가 주연을 했고, 네. 미국에서도 이번 주말에 개봉을 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8월 예, 21일 날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3위는 샤이어 러버프가 주연을 한 The Tax Collector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VOD하고 이제 드라이브인 티에터에서 소개가 된 상태고, VOD에서는 이제 699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이 되게 호감이 안 가요. 텍스 콜렉터라니. 별로 보고 싶은 생각 없음. 예. 그 4위는 더 예. 렌털이라고, 데이브 프랭코 아시죠? 배우? 예, 그 제임스 플랑코 동생이죠. 네네. 네. 그 데이브 프랭코가 처음으로 이제 감독 데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네. 거기에 아는 친구들 죄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자기 부인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4위를 기록했는데 7만 8천 달러 네. 정도를 이제 박스오피스에서 얻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VOD로 6불 99전에 보실 수 있고, 5위는 The Silencing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역시 VOD하고 드라이브인으로 U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구. 이거는 네. 4만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가 오픈을 하긴 했는데, 음, 원래는 규정이 네, 건물당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었는데, 네, 그 캐나다 극장 협회에서 건물당 50명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음, 잘해볼 테니 음, 한 관당 50명으로 해달라라고 음, 해서 음, 지금 그러니까 한 관당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뭐 꽉 찬다고 해도 음, 5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박스오피스 성적이 음. 그렇게 예전만큼 막 숫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아니, 그것도 그런데다가, 예,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 쪽이 조금 이런 바이러스 관련한 그런 정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네, 많이 컨트롤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소셜 디스턴싱을 잘 안 한대요. 거기 직접 갔던 아, 사람들이 한 얘기에 그래요? 예, 예, 따르면. 예. 그래서 아직 가기는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 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번 주에 오픈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요번 음, 주에 반도가 개봉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쵸. 8월 21일 날 개봉을 네, 하기로 했죠. 예. 네. 그런데, 뉴욕하고 LA 같이 큰 도시에서는 아직 극장 오픈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음.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점인 AMC에서 8월 21일부터 오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다른 체인점들도 다 오픈을 하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AMC 극장이 이제 오픈을 하는 곳을 보면은 제가 미국 주 중에서 오픈을 하지 못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오픈하지 못하는 곳은 뉴욕 주하고 뉴저지 주를 비롯해서 저희가 있는 곳이죠. 그 이외에도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미시간, 그다음에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이곳을 제외한 곳은 다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오픈을 하는 곳도 있고 8월 27일 날 그리고 9월 3일 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픈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9월 초에 테넷은 극장에서 개봉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막 보이는 결정이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예, 9월 4일 날 테넷이 오픈을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작품으로는 원더우먼 1984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직까지 10월 2일 날 오픈을 한다고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도 테넷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테넷이 개봉을 하면은 뭐 약간 사람들이 예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극장 좌석이 한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한 좌석씩 띄어서 앉는다고 할 때, 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좌석 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근데 보러 가실 거예요, 극장에? 저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뭐,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사실상으로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봐도 극장 안에서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 하다못해 슈퍼마켓 가는데도 마스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장 네. 안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음식도 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뭐 팝콘이나 뭐 콜라 뭐 이 정도일지 몰라도 그래도 어차피 먹으려면은 마스크를 내리고서 먹을 테니까. 그러면 별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여름이라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 거고 미국에서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기로 유명하잖아요. 춥죠. 예.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음. 쓰고 테넷 같은 영화는 거의 이제 3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텐데, 3시간이군요. 예, 뭐 2시간은 기본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AMC 측에서는 지금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지 되지만 먹거나 마실 때에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네, 있고
네. 그리고 극장 안에서는 30% 또는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지자체에서 규정이 30%보다 더 이하일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리갈 띠에러 경우에는 그게 50%로 정해놓은 상태예요. 네. 50%나 이하로. 그래서 극장 체인마다 지금 규정이 다 제각각이고 너무 이렇게 지자체에 의존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그게 음, 가이드라인처럼 나오지 않는지 제 입장에선 좀 의문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해라라는 음. 어떤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미국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예. 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 못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음.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못해 뉴욕이나 뉴저지처럼 굉장히 이번에 심하게 초창기에 네.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런 주에서는 주지사가 조금 강력하게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좀 세게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후에 피해를 입는 다른 주에서는 굉장히 안일하잖아요. 뉴욕하고 네.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죠.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빤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런 음.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극장 오픈한 다음에 몇 주 안 있다가 다시 클로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뭐 마스크를 쓰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 마스크 안 쓴다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냐고, 지금 이 예, 상태에서. 왜 그건 그러는 말도 안 건지 되는 거죠. 참 알 수가 없는데, 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4단계 오픈을 언급을 하면서 극장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헬스클럽, 그러니까 짐이 문을 열거든요. 네, 근데 극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봐요. 음, 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 모여서 땀 흘려서 운동할 수 있는 짐은 열면서 극장은 왜 안 되냐라고 음, 했더니 너무 단호하게 뉴요커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짐이지 극장이 아니다. 극장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극장이 에센셜한 걸로 생각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음, 참 극장 없이 못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음. 슬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텐 짐이에요. 우리는 짐 가보신 적 있어요? 몇 번 갔다가 예, 저는 이 예, 실내에서 이렇게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 옆에서 예,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 사람들이 만졌던 기구를 또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건 진짜로 그래요. 나가서 그냥 뛰는 게 너무 예. 좋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좀 음, 안 되는 사람이라서 맨날 끊어놓고서 잘 안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너무나 짐하고 극장을 딱 이렇게 대조를 해버리니까, 음,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기 좀 음, 상처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음, 예,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갔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엔 짐도 안 가고 극장도 안 가며 음. 계속 집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나가서 걸을 수는 있으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용감하게 극장을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주에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좀 어디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지 한번 제이미 씨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이메일도 있지만 이메일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은 저희가 JJ 언더스코어 팝콘 언더스코어 토크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JJ 팝콘 토크로 영어로 서치를 하시면은 채널이 뜨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JJ 팝콘 토크, 팝콘 토크가 여기서는 한글로 돼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답글을 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네이버 계정을 너무 오래 안 썼더니 네. 네이버에서 회원을 더 이상 유지시켜 줄 수 없다면 다시 뭐 그거를 리액티베이트 하려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핸드폰이 한국 핸드폰만 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예전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인증 시스템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럴게요. 010, 017, 011 이런 번호 없다고요. 네이버에 댓글을 올리시면 제가 예, 제이미가 답장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저희 둘 다 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나누기로 한 영화가 뭐였죠? 훌루에서 단독 공개된 팜 스프링스라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예, 한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고, 네. 지금 훌루 콘텐츠가 네. 왓챠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드라마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영화도 뭐 이렇게 계약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개별 계약 같은 것들이 존재할 테니까, 어쨌든, 훌루에서 단독으로 공개한 팜 스프링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닐 텐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듯한 그런 예. 컨셉이라서 일단 저희가 스포일러 워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자세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영화 강추드리거든요. 제니스 씨는 어때요? 저도 추천입니다. 예, 그런 상태니까 일단 그것만 듣고선 조금 믿음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저희의 리뷰를 들으시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예, 일단 워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모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앤디 샘버그가 주연을 한 팜 네. 스프링스라는 영화를 기억해 두셨다가 네네. 이 영화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가 재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어딘가 부딪히면 이제 보시라는 건가요? 네, 무슨 뭐 얘네 포스터도 그래요. 어떤 예. 풀장에 하와이안 셔츠 입은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튜브 타고서 누워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포스터 보거나 뭐 이러시면 이 영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꼭 보시고 일단 예.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계속 들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컨셉의 영화들이 좀 있죠. 뭐 몇 개 있죠. 근데 예. 가장 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라운드업 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 사랑의 한국에 블랙홀? 예, 사랑의 블랙홀이죠. 컨셉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날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런 설정 되겠습니다. 그렇죠. 타임 루프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같은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컨셉은 뭐 그라운드업 데이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라운드업 데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 네. 그 이외에도 탐 크루즈가 나왔던 에지 오브 투모로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포 영화죠. 해피 데스 데이. 이게 1, 2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넷플릭스 얘기할 때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러시안 돌이라고 있거든요. 네, 한국 제목으로는 러시아 인형처럼이죠. 예, 그 시리즈도 이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만 들으면 또 비슷한 영화겠거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설정조차도 모르고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앤디 샘버그가 등장을 할 때, 또 뭐 앤디 샘버그 같은 개그 하나보다, 뭐 이러고 약간 기대를 낮추고 봤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같은 날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나 시리즈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예. 주인공 캐릭터들이 뭔가를 배우고 조금 괜찮아지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약간 착해지거나 뭐 성장을 하거나 뭐 이래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네. 이 팜스프링스는 그런 게 없어요. 맨 이제 끝에쯤 가야지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중간에 계속 막 이렇게 시간 보내기, 뭐 다른 사람 상대로 장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또 구태여 그렇게 항상 사람이 좋아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특히 앤디 샘버그랑 같이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세라 역할인데 크리스틴 밀리오티 이 배우는 저는 못 봤었거든요. 제가 본 시리즈에 나왔다고 그러긴 하는데 거의 존재감 안 보이는 뭐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그냥 여자 캐릭터가 아닌 거지. 굉장히 입체적이고 잘못된 점이 너무 많은 그런 캐릭터라서 좋았어요. 그냥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캐릭터예요. 중에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착한 여자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세팅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인공인 앤디 샘버그가 여자친구가 브라이드메이드가 된 여자친구의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 날이 그 자신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결혼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결혼식에 보내면서 결국은 다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런 결혼식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니 너무 재미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세팅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고 일단 세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시니컬하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가족이랑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반면에 또 앤디 샘버그가 연기를 한 나일스라는 캐릭터는 그 순간을 너무 잘 즐기는 것 같이 뭐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또 토스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라가 처음 끌린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플랫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타임루프 얘기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어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던 게 그 다음에 뭐 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일단은 세라도 받아들여야지 되는 상태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웨딩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좀 못되게 굴잖아요. 이것저것 장난도 치고 그러는 장면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재미있다가 또 끝에는 또 재미있는 방향으로 또 전환이 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재미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 캐릭터가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런 역할은 남자 주인공한테 많이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고 뭐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막 이러는 게 남자 전용의 뭐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타임루프 뭐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물론 러시아 인형처럼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있긴 하지만 뭐 말하자면 해피데스데이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화를 많이 내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앤디 샘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타임 루프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혼자서 빠지게 되는데 새로운 파트너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게 좀 트위스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맞아요,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네. 아, 이제부터는 진짜로 스포일러가 될 것 예, 같은데, 예. 예. 저 J.K. 시몬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앤디 샘버가 의도치 않게 두 음, 사람을 그 같은 타임 루프에 데리고 오게 되죠. 이제 그중 음, 하나가 신부의 언니인 사라였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또 한 명을 데리고 왔는 게 J.K. 시몬스, 그러니까 위플래시에 나왔던 배우죠. 음, 예, 그분과 함께 그 루프에서 계속 살고 있게 됩니다. 캐릭터 이름이 로인데, 예. 여기서 정말 화난 캐릭터예요. 근데 J.K. 시몬스가 화난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영화 너무 재밌어요. 화내는 연기 참 위플래시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위플래시에서도 그랬었고, 예. 제가 좋아했던 그 HBO에서 오즈라는 시리즈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굉장히 화난 캐릭터, 못된 캐릭터를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J.K. 시몬스는 진짜 화난 역할을 할 때 가장 빛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약간의 이제 서스펜스를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앤디 샘버가 맡은 나이스를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약간 변화를 하게 되죠. 아, 근데 J.K. 시몬스가 이 영화를 스크립트 안 읽어보고선 오케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어쩌다가? 원래는 이 사람이 스크립을 되게 따지는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앤디 샘버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냥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둘이서 같이 I Love You Man이라는 코미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아빠로 나왔었어요, 앤디 샘버그에. 네. 그래가지고 좀 친해졌나 본데 그 이후로 앤디 샘버그가 지금 하고 있는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시트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캐릭터로 잠깐 출연을 했었고, 근데 그랬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서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친분으로 시나리오를 안 보고 내가 너를 믿는다.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하신 거군요. 네. 네, 이 영화가 앤디 샘버그가 총 제작을 맡은 영화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음. 감독하고 작가도 완전 신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예, 무슨 그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졸업한 애들이 바로 만든 영화인데, 이거를 앤디 샘버그 같이 좀 그래도 셀러브리티가 나서서 직접 제작을 했다는 게 좀 놀라운 지점이긴 해요. 근데 되게 저예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들었대요? 예, 총 제작비가 뭐 공식적으로는 500만 달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네, 한국 돈으로 한 50억 정도 좀 넘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프로덕션 밸류 같은 거 예, 보면은. 그래서 뭐 돈을 안 받았나 배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완전 무슨 J.K. 열정, 시몬스만 해도 좀 돈이 들 텐데. 무슨 열정 페이예요. 올해 1월에 썬댄스에서 첫 공개가 돼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기가 그때 너무 진짜 좋아져가지고 난리였지, 썬댄스 난리. 경매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음, 작년에 이제 기생충을 북미 배급했던 네온하고 배급을 이제 훌루가 맡는 거죠. 훌루하고 네. 같이 경매에 붙었는데 이 영화가 2,200만 달러하고 69센트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69센트는 대체 왜 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앤디 샘버그가. 그 예. 앤디 샘버그 그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 이게. 네. 회사 이름이 노니 아일랜드라고 그 SNL 하기 전부터 이 앤디 샘버그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친구들이 SNL에서도 라이터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앤디 샘버그는 이제 퍼포머로 활동을 했었죠. 네. 근데 SNL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좀 웃긴 뮤지컬 같은 그런 특별 세그먼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싱크에서 나왔던 저스틴 팀벌레이크 얘기하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랑 같이 한 네. 그
in the Box라는 그런 저 그거 노래가 진짜 있잖아요. 기억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D in the Box인데 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빵 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친구로 남아 있으면서 회사까지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농담하는 거를 상당히 즐기는 그 유아틱한 그 유머 코드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앤디 샌버그가 하는 얘기가 한 어느 정도 비팅하는 게 이제 올라갔을 때 팜스프링스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싶었을 때 거기에 69전을 붙여야지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예. 막 다 동의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69이면은 네. 성적인 체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할 때가 많은데 굉장히 유아틱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약서상에 69전을 꼭 붙여야지 되겠다고 우긴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진짜 계약할 때 69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사들도 많이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딱 떨어지잖아요. 이제 공이 딱 떨어지도록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69센트 말해가지고 약간 물음표가 머리에 그려졌었는데요. 아, 그런 네. 이유였군요. 그래서 아 진짜 예. 나는 보자마자 완전 빵 터졌었는데 그 기사 보면서. 예. 뒤에 69 무엇? 뭐 약간 그랬습니다. 네, 앤디 샌버그가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코미디언으로 유명했었는데 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원래 유튜브 덕을 많이 본 그런 코미디언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미디언이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그 이상한 노래 패러디 밴드라고 할까요? 저 론리 아일랜드를 결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이미 그 메이저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해져가지고 이걸 이제 지미 펠런도 보고 뭐 윌 페럴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뭐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롤리 아일랜드를 한국 분들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한국에 유세윤하고 무지라는 코미디언들이 하는 UV라는 그룹이 있어요. 누가 먼저인지는 본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이제 80년대 그 촌스러운 그 댄스 뮤직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반으로 해서 그걸 패러디한 노래들을 계속 내면서 웃음을 주는 그런 패러디한 재밌는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압구정 프리덤 이런 거. 그러니까 더 론리 아일랜드도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들이 만든 노래를 가끔 들어보면 진짜로 너무 웃겨가지고 예. 진짜 재밌는 거 진짜 많았었어요. 앤디 샌버그가 이제 SNL에서 그렇게 좀 유명해져서 나중에 나가서 이제 브루클린 나인나인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도 좀 찍긴 했는데 그렇게 뭐 인기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영화가 그렇게 성공한 건 없어가지고 예. 이 친구가 브루클린 나인나인으로 이제 시컴으로 빠진 것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시리즈도 진짜 재미있어요. 보면은 이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코미디 그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친구랑. 유치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몸으로 하는 몸 개그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적절히 잘 섞인 거야, 여기에는. 브루클린 나인나인.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캐스트 멤버들을 다 좋아하게 됐어요. 하다못해. 그리고 되게 다양한 뭐 인종, 뭐 젠더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트콤이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인종도 다양하지, 성 정체성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이, 연령별대도 그렇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캐스트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인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기 시리즈에서 그 깜짝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뭐 J.K. 시몬스도 그렇고 뭐 별별 사람들 다 나와요.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고 앤디 샘버그가 있으니까 SNL 전에 캐스트의 멤버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부인이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예. 뭐 이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디 씬에서는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앤나 뉴섬이라는 분인데 저도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이분이 주로 다루는 악기가 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하프가 3개가 있대요. 아, 그래? 예. 그리고 하프 회사에서 딸을 위해서 어린이 하프도 만들어줬대요. 진짜 예. 너무 귀엽다. 지금 쿼런틴 동안 계속 하프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예. 옆에서 와이프가 들으니까 계속 듣는데 사실 이분 취향은 그 롤리 아일랜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맞아요. 힙합, R&B 이런 좀 그리고 되게 유치한 음악 되게 많이 듣고 자기가 맞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음. 그래가지고 하프 음악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이 생겼다고 뭐 이런 인터뷰를 좀 재밌게 하기도 해서요. 네. 그리고 여기 계속 타임루프로 네. 반복이 되는 그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입는 옷들이 매번 똑같은 거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앤디 샘버그가 연기한 이제 나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와이안 셔츠 입고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놀랬어요. 얘가 되게 좀 또 철없는 백인 남자 역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일부러 네. 그렇게 만든 건데 네. 이게 또 오묘한 뜻이 있더만요. 그래요. 굉장히 클래식한 코미디나 로맨스 영화들을 바탕으로 그 네. 캐릭터들이 입었던 옷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로미오 앤 줄리엣 있잖아요. 네. 거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입었던 옷을 아,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야.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거 읽고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예. 근데 문제는 이 나일스가 맨날 풀장에 들어가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오늘도 내일도 매일 음. 똑같이 뭐 이러면서. 매번 아침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 셔츠가 풀장에 클로린이 있으니까 자꾸 색깔이 바라는 거예요. 아, 표백제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셔츠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야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백업 셔츠가 많이 있었어야 됐고,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세라는 2가지 메인 의상이 있는데, 하나는 브라이즈메이드, 들러리 할 때 입는 드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자기 셔츠가 되겠죠? 자기 밴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런 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80년대에 락을 하는 그런 쿨한 여 가수 같은 그런 느낌? 뭐 조금 뭐 코트니 러브도 좀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90년대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80년대부터 활동을 하긴 했죠. 그런 데에서 이제 모티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타임루프에 스톡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속 회전이 된다. 같은 곳으로 회전이 된다는 식으로 모티브를 잡아서 이렇게 원형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풀장에서 타고 있는 이런 튜브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입고 있는 속옷이나 뭐 브라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다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원형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 근데 앤디 샘버그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했다는데 그분의 외모만으로는 솔직히 그거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죠, 무리. 네, 무리 셔츠만 되겠습니다. 입혀놓는다고.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가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으니까 멋있었지. 아무나 그거 입으면 멋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리조트에 놀러 간 중년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죠. 대부분 남자들은. 예. 하여간 그래도 재밌긴 했어요. 이런 데서 모티브를 받았다는 게 좀 헛웃음도 나오면서 웃겼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앤디 샘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가 별로 없어서 이 영화를 고를 때 자기가 과연 이 배우를 맡으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연기 욕심이 있는데 그걸 보여줄 영화들이 많이 없었고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막 작정하고 웃기겠다 이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뭔가 어두운 부분도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 그래서 뭐 이터널 선샤인의 짐 캐리라던가 펀치 드렁크 러브의 아담 샌들러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이 영화가 자기한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앤디 샘버그도 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스틴 밀리오티가 진짜 발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게요. 너무 연기 잘하는 거야. 캐릭터가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데 나오면 여자는 그냥 남자를 약간 북돋아줘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캐릭터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약간 비서 같은 존재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 크리스틴 밀리오티가 뒤로 갈수록 중심 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예. 너무 재밌었어. 네. 그리고 이 애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닌데 이 상황을 내가 진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 되게 뭐랄까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뭐랄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내일도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시의적절하다는 건데 솔직히 뭔가 루프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저희도 지금 삶이 그 하루하루를 뭔가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걸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까 말한 짐이라도 가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약간 롤모델 같은 역할을 했달까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감독이랑 작가들 팔로우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배우들도 그렇고 셀프 쿼런틴 하는 동안에 시나리오 완성한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게 저도 약간 내가 셀프 쿼런틴 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엄청 약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초조해지는 그런 기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자기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좀 힘을 입어서 우리도 좀 더 생산성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도 하나 신청하시지 그러세요. 양자역학 어떠세요? 그건 좀 무리고 이 사진 어떻게 찍는지 그거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밖에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사진 잘 찍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런칭을 하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된다는 게 결심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계속 반이니까 반만 계속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 뭐 일단 저희의 작은 목표가 있다면 이 유튜브에 진짜로 비디오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것이 가까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거대한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뭐 몇 년 후에는 좀 더 나아져 있지 않을까. 몇 년 그런 그런 희망을 주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봤다면 좀 더 마음을 일찍 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몰라요. 미국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거든. 무슨 굉장히 배돌이표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제발 극장 시작하는 것이 도돌이표 작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팜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장 개봉용으로 이렇게 열심히 구매를 했던 것인데, 맞아. 극장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훌루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해 들어서 본 그런 코미디 영화들 중에서는 이게 약간 시의적절함도 있어서인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길이도 너무 짧아서 좋았고, 중요합니다. 87분이죠. 예. 이런 영화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응? 3시간을 육박해가는 그런 마당에 이렇게 짧고 간단하면서 임팩트 있는 이런 예. 영화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그러게. 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재밌으면서 따뜻한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 봐요. 그 모두가 진짜 잘 합이 맞아서 완성이 된 작품 같아서 보는데도 내내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하나 네.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얘기 면에서나 연기 면에서나 아니면 프로덕션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진짜 그냥 일반 할리우드 영화에 뒤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독립 영화로 이렇게 치부될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혹시 제이미 씨는 어느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면 그 순간이 반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나요? 특별히 반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간보다는 네. 그냥 반복이 된다면 네. 세라처럼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제니스 씨는 특별히 반복을 했으면 좋겠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 정말 까마득하네요. 2000년대 중반에 음, 일본의 후지락 페스티벌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음, 하이브로 갔는데요. 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 페스티벌을 갔거든요. 아, 예, 그 페스티벌의 분위기도 이제 산에서 열리는 되게 음, 고립되어서 그냥 정말 거기 모인 사람들만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이었고, 그냥 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노닥노닥거리면서 보는 약간 그런 음. 거였는데, 그 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마가 좀 섭섭해할지도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엄마는 약간 그때 음, 없겠네 뭐 그래서 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저 얘기만 들어도 그런 날 반복되면 즐겁겠네요. 예, 뭐또 계속 반복되면 되게 음,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음. 계속 똑같은 노래 들어야 되니까 또. 그래도 한 예, 뭐 1, 2년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막 그 영화 속에서처럼 몇만 번 반복되고 이러면 음, 예,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예. 뭐 다른 거 내가 할 게 있긴 하겠죠. 예. 내가 무슨 그 밴드 애한테 가가지고 기타를 가르쳐 주지 않겠니? 뭐 이래가지고 기타를 계속 배워서 아, 결국에는 뭐 무대에 선다던가 뭐 이런 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라운드워크 데이인데 아, 그래요? 거기서 그 예. 피아노 배워가지고 연주하잖아요 아, 마지막에. 그렇네요. 예. 음, 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영화들이 주는 좋은 효과는 뭐 네, 사실 일상이 뭐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좀 비슷비슷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지쳐가잖아요. 음, 예, 그런데도 뭐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고 뭐 계속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음. 희망을 주는 건데 지금 딱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보는 동안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그 팝콘 지수 줘볼까요? 네, 저는 3개 드리겠습니다. 3개. 네. 네. 그렇군요. 네, 왜 그러시죠? 아니, 이번에는 달라서 서로. 예. 음. 아, 그래요? 예.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여기 저는 4개 주겠습니다. 아, 예. 쿼런틴이라 재밌는 영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굉장히 후회지는 것 같아요, 올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하지만 저에게 너무 기쁨을 선사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예. 4개 예. 주겠습니다. 네, 올해 첫 만점은 아니죠. 또 다른 아니에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어쨌든, 영화도 있었는데 이 네. 영화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 영화 같고 저 영화가 이 영화 같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음,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내놓는 액션 영화들을 보면 맞아요. 이게 어제도 본 영화 같고, 네. 그제도 본 영화 같고 약간 음, 이런 느낌인데, 음. 그런 와중에 되게 신선한 인상을 줬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훌루라는 점도 좀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게 덕분에 네. 훌루를 처음으로 봤어요. 훌루에서 지금 미국 안에서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훌루가 처음에 지금 등록을 하면은 한 달 동안은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덕분에 공짜로 등록을 해서 봤거든요. 즐거웠습니다. 공짜로 봐서 더 즐거우셨군요. 뭐 그렇게 공짜는 아니었어요. 이 계약 해지시키는 날짜를 하루 넘기는 바람에 아, 예.
넘어가가지고 기겁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훌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져가지고 예. 항의를 한 결과 네.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네. 훌루에 대한 커스터머 서비스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훌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등제가 있어가지고 좀 더 돈을 많이 내면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돈을 적게 네. 내면 광고를 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뭐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려면 이게 중간에 한 15분마다 광고가 나와가지고 좀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도 넷플릭스에 익숙해져서인지 그 잠깐 중간 광고 나오는 거 저는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요. 스포일드 됐구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돈을 더 지불하고 봐야 하나 뭐 약간 이런 거는 갈등이 생기고 아무튼 팜스프링스는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네. 바랍니다.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팜스프링스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영화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바이. 바이.